시작. 자, 얘들아, 1문단부터 갈게요. 대기는 밀당 쩐다. 자, 대기는 연속적인 유체로 사방으로 운동한다. 얘들아, 연속적인 유체라는 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뭐 한다는 소리야? 돌아다닌다. 맞아요. 흐른다 이런 소리야. 끊임없이 흐르는 유체가 대기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거. 근데 얘는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방 여러 군데로 운동합니다. 여기까지 뭐의 특징이에요? 대기의 특징이에요. 근데 대기의 상태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의 얘네 묶어볼게요.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지문에서 제시한 대기 상태의 변수가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즉 변수잖아 얘들아. 이 기압, 기온, 습도, 바람에 따라서 변수 뭐가 변하는 거야? 그렇죠. 대기 상태가 변화시키는 변수라는 거야. 요 4개가. 당연히 기압이 달라지면, 기온이 달라지면, 습도가 달라지면, 바람이 달라지면 대기 상태 달라지니까 얘네가 변수라는 거야. 이들 간의 변수겠죠? 상호작용으로 인해 서로 적을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 기압, 기온, 습도, 바람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대기의 상태가 당연히 변한다. 변수니까. 그러면 당연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일기예보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의 상태가 계속 변하면 그거를 예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보니까. 그치? 그래서 이러한 대기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치예보라는 게 활용이 되는데 얘가 주인공인가 봐. 수치예보는 대기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방정식을 슈퍼컴퓨터로 계산, 예측해서 대기 상태를 모의하고 기상현상을 예측하는, 어우 길다, 일련의 과정이다. 잠깐 정리하고 갈게. 뒤에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자, 1문단. 뒷페이지에 적을 때 많아. 뒷페이지에. 뭐 위에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돼. 첫 번째, 대기는 끊임없이 흐르는 연속적인 유체예요. 근데 변수에 의해서 여기서 4가지 제시해줬지. 기압, 기온, 습도, 바람 같은 요 변수들에 의해서 누가 변한다 그랬어요? 대기의 상태가 변한다 그랬어. 얘네의 상호작용으로 대기가 변한다 그랬어. 그때 당연히 수치 예보, 일기예보 중에 하나예요. 이 일기예보이기 때문에 이 대기 상태의 변화를 예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야. 예측해야 된단 말이야. 그 예측하는 거를 우리는 수치예보라고 합니다. 수치예보. 근데 수치예보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들로 방정식을 풀어서 대기 상태를 모의한다라 그런단 말이야. 다시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그냥 쓰자.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대기 상태를, 다시 대기 변화 상태를 모의한다 그랬어. 그럼 문맥상 모의의 뜻이 뭘까? 테스트? 대기 변화를 모의한다. 즉 예측. 맞아요. 예측하다 혹은 계산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물론 뒤에 줘요. 근데 여러분 긴 거 읽기 짜증나니까 읽을게. 이제 모의에 대한 설명이야. 이때 밑에 줄 모의한다는 것은 그 방정식들의 근사해를 구하여 미래의 대기 상태를 도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근사해가 뭐냐면요, 정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걸 근사해라 그래. 그 풀이의 더 정확한 값이 근사해라 그래 얘들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슈퍼컴퓨터가 대기가 변하는 것을 예측,
계산, 더 정확한 근사한 값으로 예측, 모의하는 것이 수치 예보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현재 대기 상태를 계산하는 거야? 미래 대기 상태를 계산하는 거야? 미래 대기 상태야. 왜? 대기는 끊임없이 뭐 하니까? 변화하니까 혹은 흘러가니까 미래에 계속 바뀔 거 아니야. 일기예보니까 그걸 슈퍼컴퓨터로 계속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수치 예보를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로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걸 가동하는데 수치 예보 모델을 가동하는 목적에 따라 모의할 대기의 영역을 정한 후에 내가 동탄 지역이면 동탄 지역의 대기 혹은 내가 수원 지역이면 수원 지역의 대기 이렇게 모의할 대기의 영역을 정한다는 거야. 모의한다는 건 뭐였지? 예측 계산한다는 거였잖아. 그지? 예측할, 계산할 대기의 영역. 동탄만큼만, 수원만큼만 이런 대기의 영역을 정한 다음에 그 영역을 내가 정한 영역, 동탄이라는 지역의 영역을 격자 단위로 세분화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격자 단위가 뭐예요? 맞아요. 그죠? 그런 바둑판 무늬, 그지? 바둑판 무늬로 이렇게 일정하게 세분화해서 나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정리해볼게. 어차피 요거 두 개는 얘들아, 이제 이문단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쓸게. 중요한 건 그럼 뭐야? 요 수치 예보, 혹은 수치 예보 모델이 컴퓨터 안에 있는 얘가 모의할 대기의 영역을 어떻게 정하는지랑 격자 단위로 어떻게 세분화하는지랑 그거에 대해 나오겠지. 되시죠? 가볼게. 이제 여기가 빡세. 이문단만 빡세. 여기만 넘어가면 돼. 여기만 빡 집중해보세요. 모의 영역은 뭐였어요? 내가 어느 지역을 계산해야지, 예측해야지 하는 거였어. 이 영역은 지표면 땅에서 수직인 연직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진대. 자, 그래서 이따가 뒤에 나오는데 미리 조금 스포를 할게. 자, 만약에 내가 동탄이라는 지역의 대기를 모의할 거야. 동탄 지역 모의할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모의 영역은 지표면에서 어디 방향이라 그랬어? 이거 오타 났네. 연직 방향으로, 연직은 수직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층이 있다. 모의 영역은. 여기 이해됐어요? 지표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여러 개의 층이 있다. 여기까지 되셨나들? 요것은 뒤에 나올 거야. 그리고 이게 수직,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연직, 수직 방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뉘고 각 층은요 위도와 경도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격자로 구성이 돼 있다. 표시하시고 여기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표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층은 뭐라 그랬어? 위도와 경도의 방향으로 격자 모양으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큐브 모양이 되는 거야, 얘들아. 얘네가 각 층은 이렇게 격자무늬 바둑판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 얘네가 쌓이니까 각 층이 이 큐브 모양이 된다는 거야. 이게 보다 내가 측정할, 모의할 대기 영역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대기 영역은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정리. 내가 모의, 동탄 지역이라는 영역을 대기 모의해봐야지, 예측해봐야지 하면 큐브 모양으로 동탄 지역을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에 따라 대기는 여기 나오지 이제 육면체의 공기 덩이들의 집합체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육면체의 이 공기 덩어리들의 집합, 뭉치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얘들아? 아, 이해했지?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 각각의 그 공기 덩어리 육면체에서는 변수의 값이 일정 시간마다 계산된다. 변수는 아까 뭐였어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이런 변수 값이 일정 시간마다 계속 계산이 돼. 다시 동탄지역이라는 거를 이렇게 영역, 큐브 모양으로 영역을 잡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큐브, 여기 있는 큐브, 여기 있는 큐브, 요 큐브의 변수값 1분 뒤에는 어떻고 2분 뒤에는 어떻고 요거를 계속 계산한다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왜 계속 계산하는 거야? 그죠. 혹은 대기 상태는 이 변수들에 따라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니까 계속 측정을 해줘야지. 1시간 뒤에 비 오고 안 오고 이런 거를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기예보. 그지? 그래서 잘 봐.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얘는 인데 해상도는 얘들아, 해상도는 어떤 정도예요? 컴퓨터 해상도 하면 뭘 말하는 거야? 웃기지 마. 선명한 정도야. 내가 그 대기를 예측하려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대기가. 그때 수평 방향의 요 선명한 정도 해상도는 격자 점 간 거리가 좁을수록 높고, 여기서 만약에 모의고사 물론 다 까먹으셨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고 넘기지 마세요, 제발. 고3 가면 그 버릇이 안 좋아져, 얘들아. 지금 뭐 보여? 격자 점 간 거리가 좁을수록 해상도가 높대. 무슨 관계야? 비례반비례의 관계가 나오잖아. 그럼 반드시 화살표 해주라 그랬잖아. 그치? 요게 나오면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문제는 풀린단 말이야. 자, 다시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격자, 바둑판 무늬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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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런 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점, 요점, 요점들을. 제발요? 교점이 아니라 격자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격자점.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내가 컴퓨터로 그 지역을 이렇게 예측할 때 요 격자점이 좁게 관찰하는 게 자세히 보는 거야? 넓게 관측하는 게 자세히 보는 거야? 좁게 세밀하게 보는 게 자세히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본문. 격자점 간의 그 거리가 좁을수록 더 세밀하게 예측하고 관찰하는 거니까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더 선명해진다. 반비례. 연직 방향도의 이번에 해상도는 얘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 연직 방향은 연직 방향의 층수가 많을수록 높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요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봅시다. 비례반비례는 무조건 문제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랬어, 얘들아. 잘 봐.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어떻게 된다? 격자점 간 거리가 좁아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인다. 세밀하게 보는 게 더 자세히 관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해상도는, 수직 방향은 어떻게 된다? 연직 방향의 층수가 많을수록 선명하게 보인다. 비례관계.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 간격이 좁아질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뭔 소리냐면, 표시만 하시고 잘 봐. 아까 위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 각각의 이 변수들을 표시하지 마. 일정 간격마다 계산한다 그랬어. 예를 들어
1분 변수값 측정, 2분 변수값 얼마인지 측정, 3분 3시 3분 변수값 얼마인지 측정.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시간 간격마다 측정 계산하는 거예요. 1분 간격이야. 근데 잘 봐. 1시간 1시에 측정하고 2시에 측정하고 3시에 측정해. 그럼 이거는 일정한 시간 간격 얼마마다 계산하는 거야? 1시간마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와봐. 밑에.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둘 중에 더 시간 간격이 좁은 애가 누구예요? 1분 얘네잖아. 이렇게 측정하는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짧을수록 대기 변화 양상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왜? 얘들아, 왜인지 생각을 해봐. 내가 3시 1분, 2분, 3분, 4분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수를 계산해. 이게 더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거야? 아니면 1시, 2시, 3시 이때만 측정하는 게 더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거야? 분단이잖아. 그치? 그게 그 소리야. 내가 더 자주 측정할수록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연속적으로 흐름을 모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쬐까 어렵죠잉? 다음. 대기를 모의하는 정도는, 모의는 뭐라 그랬어? 예측, 측정하는 정도는 분해능으로 나타낼 수 있다. 대기를 얼마나 더 예측하느냐, 덜 예측하느냐 이 정도는 분해능이라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대. 이때 분해능은 시공간적으로 대기 상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세 개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잘 봐. 분해능은, 화면 봐. 분해능은, 혹은 글 봐. 얼마나 시간을 더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냐, 혹은 공간을.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분해능이 높은 거야? 분단이 얘가 더 높은 거야. 왜? 시간을 더 세밀하게 쪼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 말 뜻을 난 궁금한 거 못 참으면 다 찾아보거든? 내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말 뜻이 이게 뭐냐면 시간이나 공간을 분해, 어떻게 하는 거야? 쪼개는 거야, 쪼개. 시간이나 공간을 얼마나 더 세밀하게 쪼개는 거야.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더 잘게 쪼개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쪼개냐? 분해하느냐? 분해하는 능력이라 분해능인 거야. 이해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공간 분해 능력과 그럼 이건 뭘 쪼개는 거야? 공간을 얼마나 더 잘게 쪼개느냐? 시간을 얼마나 더 짧게 쪼개냐? 이게 높을수록. 그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봐. 시간을 더 잘게 쪼개는 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야? 크게 쪼개는 게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소리야. 공간 분해능, 시간 분해능이 분해하는 능력이 높다는 건 더 잘 쪼갠다는 소리야? 못 쪼갠다는 소리야? 잘 쪼갠다는 소리야. 그렇지? 더 잘 쪼갤수록, 작아질수록 대기를 더 자세하게 모의할 수가 있다는 거야. 1분 단위로 이렇게 잘 쪼개서 분해해서 관찰하는 게 더 자세하게 1분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는 거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모의할 수 있다는 거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요게 나올 거야. 공간 쪼갠다는 게 무엇이냐? 공간 분해능은 격자점 간의 거리로 계산을 하고요. 시간 분해능은 당연히 우리가 봤었던 얼마마다 측정하느냐? 요 시간 간격으로 1분마다 측정, 2분마다 측정, 3분마다 요 간격으로 쪼개는 게 시간 분해능. 그러면 공간 분해는 어떻게 쪼개는 거다? 뭔 사이의 거리라 그랬어? 격자점 사이의 거리라 그랬잖아. 공간 분해능은. 왜? 잘 봐. 아까 이 정육면체들 큐브들의 집합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 덩이들이 뭐야? 대기? 어떤
어떤 대기냐면 내가 모의하고자 하는 대기야. 모의 영역인 거야. 예를 들어 동탄 지역을 모의해야지. 그럼 큐브 모양으로 어디를 덮는 거야? 동탄을 덮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동탄 범위야. 그러면 어떻게 돼? 동탄이라고 하는 공간을 더 잘게 쪼개서 관찰하려면 이 격자점 간의 거리가 어때야 돼? 좁아야 되잖아. 동탄을 더 여기 영천동 요만큼 볼 것이냐 아니면 옆 동네까지 이렇게 해서 볼 것이냐 공간도 더 잘게 쪼개서 본다는 거야. 그 공간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격자점이라고. 격자점.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더 공간을 잘게 쪼개서 영천동 전체보다 이상국어학원의 날씨만 보는 게 더 자세하게 모의 계산하는 거니까 이 말이죠. 공간 분해능, 시간 분해능이 높을수록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다. 공간은 격자 간 거리로 이렇게 쪼개고 시간은 내가 측정하는 요 간격대로 쪼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볼게. 자, 내가 일정 시간마다 변수를 측정한다 그랬어. 그 변수를 측정하는 간격을 뭐라 그랬어요? 시간 간격이었어. 변수를 쪼개가지고 이 1분, 3시 2분, 3시 3분 이렇게 변수를 측정하는 간격이 시간 간격이야. 이해됐어? 그랬을 때 내가 1시간, 그 다음 2시에, 3시에 이렇게 관찰하는 것보다 더 잘게 시간 간격을 더 잘게 쪼개서 관찰하는 게 세밀하게 관찰된다 그랬어. 그 시간을 잘게 쪼개는 걸 뭐라 그랬어? 시간 분해능이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영천동 이만큼 공간을 이만큼 쪼개서 볼 건지 아니면 이상국어학원 그 옆에 건물 그 옆에 건물 이렇게 건물 단위로 볼 건지 공간을 쪼개는 걸 뭐라 그래? 공간 분해능이라 그래. 됐지? 그러면 어쨌든 결국 이거를 더 잘 분해해야만 더 잘 분해한다는 건 잘게 쪼갠다 크게 쪼갠다 더 잘게 쪼개야만 어떻게 된다? 세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 요거를 이해 안 된 사람은 나한테 또 해달라 그러거나 녹화해 놓은 거 보셔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해. 다음 이제부터는 조금 귀여워요. 너무 쉬워요.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은 서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눈 값을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이라고 부른다. 아니구나. 여기가 제일 어렵구나. 잘 봐. 이 간단한 계산식이 나오면 물어봐요. 물어봐. 그러니까 식 정도는 체크를 해둬야 돼. 메모를 해두거나. 자,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누는 걸 뭐라 그런다?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이라 그런다. 표시만 해볼게. 그리고 3문단 적어볼게. 이거 이따가 쓸 것 같은데. (3문단) 봐봐. 시간 분해능의 여기 집중해야 돼. 3문단 조금 어려워.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얘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뭘로 나누는 거야, 얘들아? 대기의 최대 속도로 나누는 거야. 됐어? 그러면 결국 얘들아, 요 값은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이래. 시간을 쪼개는 거의 상한선이야. 그러면 이것보다 더 쪼개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최고 상한선이야. 이거보다 더 잘게 쪼개면 안 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시간 분해능 상한선이라는 용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를 보셔야 돼. 잘 봐. 화면 봐. 이거를 내가 표현해놨나? 허접하게 해놨네. 자, 보시면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점. 격자점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요게 만약에 1분에 1번, 2분에 1번, 3분에 1번 요렇게 이제 대기를 측정한다고 봐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기의 최대 속도가 이거보다 더 빨라 얘들아. 여기를 30초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대기가 변화하는 걸 여기 하는 바뀌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얘는 1분에 대기 찰칵 어떤지 찰칵해놔. 그 다음에 2분 뒤에 찰칵해. 근데 대기의 속도가 30초 만에 여기를 지나가 버리면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더 넓어야 되는 거야? 요 간격이 더 넓어야 되는 거야? 최대 속도가 더 넓어야 되는 거야? 간격이 더 좁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 그 안에 최대 속도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잘 봐봐. 얘는 대기가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예를 들어 1분에 한 번, 2분에 한 번, 3분에 한 번 이렇게 1분마다 정해진 간격 동안 격자점 간 거리보다 더 멀리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그 중간에 놓치는 게 있으니까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긴다. 됐어요? 1분에 찰칵해. 2분에 여기서 찰칵 대기 상태 측정. 3분에 이렇게 찰칵해. 근데 대기가 여기를 10초 만에 딱 지나간다 그러면 10초 만에 변하면서 지나간다 그러면 얘를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기기도 한다 이거죠. 이해했어요? 또한 일반적으로 모델에 이미 설정된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2배로 높이면 잘 봐. 여기는 외우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2배로 더 늘린대. 그러면 분해능을 높인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공간을? 그렇지. 2개로 더 잘게 쪼갠다는 소리야. 그렇게 해버리면 더 잘게 쪼개버리면 계산의 안정성을 위해 연직 방향의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도 각각 2배로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3차원 공간의 세축과 시간 차원에서 각각의 계산량이 2배로 증가하게 돼요. 이게 뭔 개소리냐면 잘 봐. 아까 어느 방향을 2배로 늘린다 그랬어? 빨리 읽어. 수평 방향에 수직이랑 연직이랑 똑같은 거야. 수평 방향에 있는 얘네를 잘 봐. 여기 그림 요렇게였는데 이렇게 2배로 쪼갠 거 보이세요? 공간을 이렇게 2배로 쪼개게 되면 잘 생각해. 요 큐브의 균형이 가로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큐브의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가로가 2배로 이렇게 쪼개진 만큼 어디도 블럭이 쪼개줘야 돼. 세로도 연직 방향도 더 쪼개줘야 되는 거야. 이만큼. 이해됐어? 그래서 아까 한 말이 뭐야? 수평 방향의 분해능을 2배로 더 잘게 쪼개게 되면 이 큐브의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수직 방향도 그만큼 더 쪼개게 된다. 얘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그림을 봐.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요 축, 큐브의 요 세 축의 방향과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세 축의 방향이 2배로 어떻게 된 거야? 쪼개진 거잖아. 2배로 더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 큐브가.
요것과 다시 세 축의 요 방향과 시간 차원에서의 계산도 2배로 늘어난대. 그러니까 2배에다가 시간도 2배로 늘린대. 그럼 2의 몇 승? 4승.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 여기가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 어떻게 외우냐? 요거 이상으로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외우면 되냐?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2배로 늘리게 되면 수평만 그렇게 더 잘게 쪼갠다고? 큐브의 균형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디도 쪼갠다? 수직, 연직 방향에 있는 분해능도 2배로 높여. 그러니까 최종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요 큐브에 요 세 개의 축과 거기에 시간도 2배로 늘어나게 된대. 그러니까 세 개의 축, 얘도 2배, 얘도 2배, 얘도 2배에다가 시간도 2배가 되니까 2의 4승만큼 커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식을 외워두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네? 그 수평 공간만 늘리게 되면 큐브의 균형이 안 맞아서 수직이랑 높이까지 2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축 3개만 해도 큐브 균형이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시간도 2배로 곱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더 이게 여기 큐브가 더 잘게 쪼개진다는 건 시간 측정도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2배 더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까지야. 그때 질문이 꽤 날카로운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거의 끝났어. 이건 되게 쉬워. 이해를 못해도 풀 수 있나? 4문단. 모의 영역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이 모의 영역이었어. 동탄 영역, 수원 영역 이런 거. 이 대기를 격자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방정식들을 계산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다. 그럼 방정식 계산하는 조건이 나오겠지.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 설정은 내가 방정식 계산할 건데 시간을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 모의를 시작하는 시점의 대기 상태를 설정한다. 내가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의 대기 상태를 설정하는 게 초기 조건 설정. 이건 어떻게 한다? 격자 점마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개별적으로 부여한대. 다시. 내가 격자점마다 뭘 계산한대? 뭘 계산한대? 요 격자점마다 요때 한번 찰칵, 요때 한번 찰칵. 뭘 계산한대? 변수의 값. 1문단에 나온 그 기온, 습도, 기압 요런 변수의 값을 요 격자점에서 얼마 찰칵. 그 다음 요 격자점에서 얼마 찰칵. 얼마점에서 찰칵. 요렇게 한대. 그때 격자점마다 대기 상태를 변수 값을 개발적으로 부여한다는 건 다 똑같이 부여한다는 거야? 다 다르게 부여한다는 거야? 다르게 부여한다는 거지. 요 점마다 변수 얼마, 요 점마다 변수 얼마, 요 점마다 변수 얼마. 그 각 지점마다 변수의 값을 다 다르게 부여한다는 거야. 표시만 해두시고. 그리고 시간 했으니까 이번엔 뭐다? 공간에 대한 경계 조건은 모의 영역의 하단, 상단, 측면의 경계에서 대기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뉘겠네. 그리고 문제에 나온대. 여기에는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 및 대기의 이동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공간에 따라서 이번에는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나오는 건데요. 세 부분으로 나오는 것 같아. 공간, 경계, 조건이야. 얘는
세 부분으로 나뉜대. 어떻게 나뉘는 거야? 하단, 상단, 측면으로 나뉜다고. 근데 이 어디까지가 하단이고 어디까지가 상단이고 어디가 측면이고를 어떻게 구분한다? 대기와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거나 대기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고. 그럼 첫 번째, 하단부터 주네. 하단 경계에서는 대기가 지표면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결과 어떻게 된다?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연직 운동이 뭔지 모르는데 뒤에 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지표면 부분에서는 대기와 지표면 간의 복잡한 에너지 교환이 발생하는데 특히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열 에너지가 수증기의 형태로 대기에 전달되면서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럽게 어렵다. 하단 부분 볼게. 첫 번째 어떻게 된다? 하단, 지표면, 땅 부분에서는 얘들아 대기와 다시 여기 하단 부분에서는 대기가 지표면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표면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과 뭐가 안 일어난대? 이런 게 안 일어난대. 구조만 딱 잡아주는 거야, 이해 안 돼도. 근데 하단 부분에서도 지표면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대기와 지표면 간의 표시, 복잡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난대. 뒤에 문장 읽어보면 이 에너지가 뭔지 나와요?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열 에너지가 수증기의 형태로 이렇게 대기로 간대. 그러면 대기와 지표면이 하는 에너지 교환은 뭘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를 지표면에서 대기로 이렇게 태양열 에너지를 주는 거야. 요 에너지 교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그래서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하단 경계의 조건을 설정할 때는 이러한 열 에너지의 흐름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조금 구조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봐봐. 아까 위에 문단 잘 보세요. 여기 이해하셔야 돼. 공간 경계, 어디까지가 하단, 상단, 측면, 인가를 구분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이나 대기의 이동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어. 근데 하단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대기와 에너지가 상호작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근데 어디? 지표면에서는 열 에너지가 대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때는 대기와 에너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난다는 거야. 하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안 일어나지만 지표면에서는 예외로 일어난다. 요 소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상단 경계에서는 두 번째,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연직 운동이 약해진다.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 연직 운동은 뭐냐면 얘들아, 어떤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는 게, 에너지 같은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연직 운동이야. 됐어? 그러면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인가 위로 올라가는 연직 운동이 약해진대. 그러니까 상향 전파,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점차 줄어드는 특성을 고려한다. 올라가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연직 운동이 약해지니까. 이에 따라 얘들아, 맨 위층에서는 그러면 연직 운동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연직 운동 없어. 게다가 어떻게 된다?
연직 속도, 뭔가 올라가는 이 속도가 없으니까 0이 돼버린다. 됐어요? 그러면 잘 봐. 여기가 최상층이야.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연직운동이야. 올라갈수록 약해져.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럼 여기 가는데 최상층에서는 연직운동 없어. 0이야. 그럼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영역 외부, 요 최상층을 뚫고 이 외부로 빠져. 다 됐어. 빠져 나가야 할 에너지가 최상층에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반사돼서 다시 영역 내부로 돌아온다. 됐어? 그럼 잘 봐. 에너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연직운동에 의해. 그러니까 여기 반사돼서 떨어지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내부의 에너지는 더 어떻게 측정이 되겠어? 올라오는 것도 있고 계속 반사돼서 떨어지는 에너지도 여기서 관측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양이 어떻다고 측정이 되겠어? 결과 영역 내부에서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측정이 된대. 왜요? 왜 이 내부에서 에너지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걸로 측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올라오는 건 계속 있고 떨어지는 것까지 합해지니까 에너지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측정이야? 틀린 측정이야? 틀린 측정이잖아. 문제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된다. 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하니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영역 내부에 감쇄층이란 거를 두어서 해결책. 에너지가 감쇄층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요 감쇄층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걸로 계산을 한대. 슈퍼컴퓨터가. 이 방식과 두 번째, 상향 전파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때 최상층의 고도가 80km, 다시 80km 이상으로 높으면 후자의 방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흩어지는 거. 최상층의 고도가 이 80km보다 낮으면 전자, 이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식이 주요하게 작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미안해, 하나 더. 측면이 남았구나. 측면 경계에 대한 조건은 제한된 영역의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모델인 지역 모델에서 설정한다. 좀 어렵다. 측면 경계에서는 영역의 모든 층의 대기의 유출입이 계속 발생한대. 이거 밑줄 쳐봐. 이거 밑줄 쳐봐. 이제 화면 봐봐. 이것도 이제 기가 막히게 해놨지. 거의 끝났어. 잘 봐. 내가 이 측정하려고 하는 A 지역이 동탄 지역의 대기라고 쳐봐. 그러면 요 층이 뭐가 되겠어? 하단, 상단, 측면 중에. 상단이고요. 요 부분이 하단이에요. 요 파란 색깔 표시해둔 데가 뭐야? 측면이에요. 측면. 이해됐어요? 내가 근데 동탄이라는 지역의 대기를 측정할 거고 옆 동네 수원이라는 이 동네의 대기를 측정할 거야. 그러면 측면은 어떻게 된다고? 외부로 공기가 유입, 출입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요. 왜? 동탄, 수원하고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바로 옆 동네니까 옆 동네의 동네가 당연히 이 공기가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해됐어요? 그 소리 다시 밑줄 친 부분 와봐. 어떻게 된다? 측면의 경계 부분, A 지역, 동탄 지역과 수원 지역의 요 경계 부분 측면. 이해됐어요? 여기에서는 대기, 옆 동네의 대기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유출입이 계속 발생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 지역의 모델로만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동탄 지역 것만 보고 계산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이 변수, 옆 동네의 대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야.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영역 내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옆 동네에서 오는 이 변수, 외부 대기의 변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때문에 지역 모델은 지구 전체의 대기 현상을 예측하는 전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제공받는데, 한 지역만 계산하는 지역 모델로는 변수를 계산할 수 없어. 옆 동네에서도 이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전지구 모델,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 계산하는 전지구 모델에서 자료를 받아서 측면 경계 조건에 쓰인다. 이는 지역 모델과 상위 모델인 전지구 모델 간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불일치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옆부분에서 오는 이 대기의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그래야 변수를 줄여야 대기를 더 정확하게 예측, 모의할 수 있기 때문이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 (24번은) 소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문제 선지를 버러지같이 써놔가지고.
옆방에 잠깐 가 있을래요? 깜짝 놀랐네.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이씨.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다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이. 한 개. 소거하라 그랬잖아. 이거 말고 답이 없어요. 나도 그래서 처음에 안 나왔어. 그 경계 혹은 상단, 하단 측면을 구역 범위로 봐가지고 나도 처음에 답이 안 나왔어. 까비요. 나왔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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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찬 씨는 꼭 어려운 거는 강세고, 야, 쉬운 거에 약세를 보이더라. 그렇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시간상 같이 보고 빨리 끝내줘야 될 것 같아.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대기가 이동한 거리보다 격자점 간의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크면 측정할 수 없는 격자점이 생기는 거지 반대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인데 시간에 대한 초기 조건을 설정할 때는 그래서 아까 내가 써준 거야. 다 격자점, 요점, 요점, 요점마다 변수를 다 어떻게 측정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부여한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게 틀렸지. 그지? 간단한 문제였어. 그 다음에
상심하지 마세요. 왜냐? 24번이 10월달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7위에 해당하는 문제야. 적절한 것이에요. 소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틀린 거부터 볼게 얘들아. 거꾸로 올라간다. 측면 경계에서는 상단 경계에서와 달리 영역 경계에 반사된 위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되고 반사되는 건 어디 영역이었어? 에이씨, 상단이었잖아. 근데 상단 경계와 달리? 아니지. 상단 경계에서 올라가다가 연직운동 없어? 반사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5번 틀렸어. 4번.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이 왜곡돼서 에너지가 비현실적. 계속 여기서 올라오고 있어. 근데 반사돼서 내려오는 애가 있어. 그래서 내부에서 비현실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 어디 영역이야? 상단 영역이야. 근데 4번 어디가 틀렸어? 마찬가지로 하단 경계에서는 이딴 거 없었잖아. 그렇지? 3번 상단 경계와 측면 경계에서는 하단 경계에서와 달리 영역 경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교환의 조건에 반영한다.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그죠? 영역 경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교환을 조건에 반영하는 건 누굴까? 이씨. 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야, 이씨. 자, 잘 봐. 지표면에서는 지표면에 있는 태양 열 에너지가 어디로 가? 위로 대기로 가요. 그죠? 태양 열 에너지가 대기로 가서 밑에 줄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에너지의 흐름을 반영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 영역이냐고. 하단 영역인 거지. 그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나가리. 2번 하단 경계에서는 외부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의 값을 내부에 반영한다. 외부 대기, 옆 동네 거의 대기를 변수값을 반영하는 건 어디야? 측면이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1번이야. 나도 이거 처음에 안 나왔어. 하단 경계에서는 상단 경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기의 연직 운동이 없다고 반영한다. 그래서 뭔 소리야 이거 연직운동 상단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왜? 이랬는데 상단 중에서 그러니까 문장을 잘못 써놓은 거야. 상단 중에서 어디서 연직운동이 없어? 어디서? 맨 최상층에서는 0이었잖아. 상단 중에서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얘가 이따구로 써놓은 건 이래서 얘들아 이거 수능 내는 평가원에서 낸 거 아니야. 교육청에서 교사들이 낸 거야. 교수가 낸 게 아니라 교사들이 낸 거라서 이게 좀 이래서 교육청 거는 그다지 좋진 않아. 어찌됐건 그래서 소거의 방법으로 답이 1번이야. 그러니까 오답률이 7이지. 자 다음에 25번은 놀랍게도 오답률 4위야. 바보들인 거지. 이 본문에 그대로 주는 걸 떠먹지 못하는 거야. 자 봐봐. A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해상도가 더 높으므로 대기 상태를 더 세밀하게 모의할 수 있겠군. 보시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해상도가 높다. 수평 방향의 해상도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공간 분해능이야. 더 잘게 쪼개놓은 요놈이야. 그럼 둘 중에 더 잘게 쪼개놓은 놈이 누구예요? A예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해상도가 선명한지 안다 그랬어? 웃기지 마. 층층이 있는 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관계 대기 상태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랬어. 그럼 A랑 C 중에 누가 층수가 더 많냐고. A가 많아. 그러니까 A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 그렇지? 다음에 B와 D에 적용된 대기의 최대 속도가 현재 2배가 된다면 이제 이 표만 보고 위에 글 안 읽은 놈들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표 위에 모두 대기의 속도가 현재 몇이라 그랬냐고. 1km야, 1km. 근데 2배가 되니까 몇 킬로가 되는 거야? 2km가 되는 거지, 2km. 그럼 잘 봐. 요때 B는 D와 달리 시간 분해능을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그러면 봅시다. 상한선을 건드리는 문제야. 대기의 최고 속도분의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이 상한선이었잖아. 그럼 잘 봐. 여기에 B는 누구를 나눠줘야 돼? B는 상한선 계산 보세요. 상한선 대기의 최대 속도분의 누구를 나눠줘야 돼?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나눠주는 게 상한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5. 됐어? D도 해라 그랬단 말이야. D는 어디 갔어? 8을 나눠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이거는 상한선이란 말이야. 시간 분해능의 상한선이야. 그럼 이것보다 더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상한선이니까 이거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잘 봐. B는 지금 몇 초로 설정돼 있어? 몇 초? 8초예요. 8초. 근데 2배로 늘리면 5초니까 얘보다 크니까 B는 다시 설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상한선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이 D는 4야. 근데 지금 몇으로 설정돼 있어? 3초야. 4초 상한선보다는 작으니까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다. B와 D는 모두 상당 경계 조건을 설정할 때 영역 내부에 감쇄층을 두어서 감쇄층에서 흡수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겠군. 잘 봐. 감쇄층을 두어서 흡수되도록 하는 건 고도 몇 킬로미터 이상이 주요하게 쓰인다 그랬어. 80km 이상에서 이게 주요하게 쓰이나? 아니요. 이하예요? 이하? 그렇구나. 이하. 그럼 잘 봐. B는 지금 고도 얼마예요? 50, 80보다 아래네. 얘는 40이네. 80보다 아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는 주요하게 쓰이는 거지. 80km 아래니까. 마지막 하나만 할게. C에 설정된 현재 수평 방향의 공간 분해능을 A와 같아지도록 높인대. 자, C에 설정된 공간 분해능이 얼마예요? 20인가? 20이에요. 근데 A는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더 공간을 잘게 쪼개는 거야? 더 넓게 쪼개는 거야? 잘게 쪼갭니다. 즉, 시간 분해능을 몇 배로 늘리게 되는 거야? 이 수평 공간 분해능을 2배로 늘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방향 해가지고 거기다 시간까지 해가지고 몇 배가 되는 거야? 총 몇 배가 됐어 아까? 2의 4승배가 됐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16배겠지. 그치?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요. 숙제는 지금 가셔야 되니까 제가 단톡방에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우선 빨리 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